작년 기준으로 660세대가 공실 상태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공실이 66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늘어날 우려가 되는 거죠. 임대 주는 기간 동안에 문제 생기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비용 부담을 하겠냐는 거에 대한 가이드가 전혀 없다는 거죠.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는 빌라 무제한 매입하는 허그 어떤 풍선 효과가 있을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측된다라는 기사들을 봐가지고 네. 한번 같이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거 문제가 있는 제도다. 집값 상승이라는 역효과, 정부가 나서서 매수하는 행위들이 집값을 좀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의 어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나서서 집을 매수하는 이 행위가 집값을 더 상승시킨다면 이런 정책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매입도 비싸게 했지만 그 비싸게 매입한 부동산이 공실 상태라면 그 공실에 대한 비용들은 개인의 집주인이면 그 개인이 부담을 하겠지만 정부에서 그걸 매수했다면 세금으로 나가고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매입 임대 주택을 든든 전세주택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공실 문제가 더 앞으로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660세대가 공실 상태라는 게 매입 임대 주택을 더 늘려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장이 될 것 같아요. 공실이 660세대가 아니라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늘어날 우려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공실인 집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비용 처리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겠죠. 관리 방법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도 모호하다. 경매로 허그가 들어와서 낙찰도 받고 있지만 허그가 이제 갖고 있던 물건들도 관리를 못 해가지고 다음 낙찰자가 받고 문을 따고 들어가 봤는데 막 곰팡이 집이고 이렇잖아요. 허그에서 매수한 집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가 관리를 하겠지만 공실 상태로 한동안 남아있는 것들의 관리를 하겠냐라는 거죠. 세 번째가 연관된 거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진행이 될 거예요.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큰 하자 같은 것들은 결국 집주인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배관이 막혔다 또는 누수가 생겼다, 아니면 집 전체에 방수 페인트 공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빌라는 15년이 지나가면서부터 정말 갑작스럽게 많이 비용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나 어떤 비용은 또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이 지금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그냥 빌라를 매수한다. 사실 빌라라는 거는 매수해서 내가 단기로 팔면은 상관이 없지만 든든 전세주택이 적어도 이제 8년 10년은 임대를 주는 거잖아요. 임대 주는 기간 동안에 문제 생기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비용 부담을 하겠냐는 거에 대한 가이드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제도적 어떤 방법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편한 내가 그냥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혈세가 이제 많이 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첫 번째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상승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게, 아파트 가격도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이제 정부 LH 허그에서 매수한다는 거는 나와야 될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공급도 되게 귀한 공급들이에요. 신축 분양하는 것들도 많이 멈춰 있으니까 일반 공급이나 아니면 경매로라도 공급이 돼야지 좀 이게 시장 분위기가 돌면서 이제 가격이 안정화되는 건데, 이거 정부가 그런 매물들도 다 매수를 해간다면 진짜 집이 필요한 우리 서민들은 어떤 집을 사야 되냐, 이런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집을 사야 되는 수요는 똑같은데 공급이 줄어버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정말 많이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실련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단일 사업자가 수십조의 돈을 시장에 뿌리는데, 이거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시장이 자극받지 않겠습니까? 빌라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아파트의 가격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줘야지 이제 빌라의 가격이 오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시장을 봤을 때 빌라 가격이 먼저 오른 적은 사실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빌라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하고자 이렇게 멘트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 경실련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정부가 개입하려면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개입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고 돈이 시장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이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너무 정부가 특히 빌라, 이 비아파트 시장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 아닌가. 빌라 수만 채라고 하면 아파트로만 쳐도 그 몇십 층짜리 동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빌라는 사실 그래봤자 5층짜리가 만 세대를 매수하는 거면 얼마나 많은 집들이겠어요. 뭐 만 채, 뭐 16,000채 이렇게 매수를 해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앞으로 2년 뒤에 시장 가격, 비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비아파트를 경매로 사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 실거주자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투자자들이 빌라를 사고 있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일반 시장에서도 가격을 좀 싸게 받을 여지는 있지만, 싸게 나온 것보다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경매거든요. 그리고 경매가 아직도 비아파트 시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죠.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많이 계시고, 허그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년까지도 입찰을 한다고 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빌라를 적극적으로
쪽으로 입찰하려는 사람들도 막 포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수록 또 거기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시장에서 싸게 나온 것보다 한 1-20% 이상은 정말 싸게 받을 기회가 아직도 경매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 마진을 갖고 가면서 내가 2년 3년 보유를 했을 때는 정말 큰 안전 마진이 생길 것 같아요. 최초에 싸게 받은 거 플러스 시세가 오른 거 합치면은 내가 투자한금 대비해서 100%가 아니라 200% 300%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내 투자금이 3천만 원 들어갔다면 6천만 원 9천만 원 벌 수 있는 시장이 앞으로 빌라를 보유하시는 분들한테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빌라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아요. 보유를 할 거냐 바로 팔 거냐 물론 둘 다 수익권이긴 하지만 네.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경장인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둘 다 너무 좋은데 할 수 있으면 보유를 하는 게 더 좋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쉽지만 덜 좋은 단기 매도를 하시면 되고 이 선택지가 있는 게 진짜 또 큰 메리트거든요. 내가 빌라를 사서 꼭 갖고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닌 둘 다 해도 좋은 이 분위기는 지금 아파트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참 오르고 빌라도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2년 뒤를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보유하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는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빌라는 거의 안 오르고 있잖아. 서울을 제외하고는. 시간차를 두고 아파트가 이제 서울 전역에 그리고 경기 인천까지 이게 오름세가 퍼지고 나면 빌라들도 이제 오를 거거든요. 그때 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사놨으면은 그 오르는 거를 다 내가 마진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경매로 싸게 샀기 때문에 10% 마진이 더 아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단기 매도가 좋지 않냐? 단기 매도도 사실 너무 좋아요. 지금 뭐 사업자 대출로 하면 대출도 나오고 매매 사업자로 활용하면은 양도세 77% 물거를 10% 20% 정도도 안 내도 세금 처리가 다 되니까 둘 다 너무 좋은데 보유할 수 있는 분은 보유하셨으면 좋겠고 주택수를 일정 부분 유지해야 되는 분들은 단기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 리치스쿨 수강생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육생들 낙찰 사례들을 보면 되는데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투자하는지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 학원의 어떤 지향점이라든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생들이 받는 것들은 아파트보다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오피스텔 요게 80%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그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고 단기 매도도 물론 많이 하시지만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파트가 오르는 걸 보면서 빌라도 이제 1년 뒤에는 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근거들이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전자칠판을 쓰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세나 월세를 두면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투자를 오르고 있는 아파트를 하는 게 아니라 오르지 않은 그동안 안 올라서 저평가돼 있는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들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 매수가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